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또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또 어떤 분들입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네. 이제 작년에 많이들 사셔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장세, 갑자기 1년 만에 주가가 더블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이 정말 천천히 가길 바랬어요. 네네. 예.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들 사셔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냐면, 네. 자꾸 은행하고 비교하세요. 네네. 안전하냐? 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안전하고 위험하고를 떠나서 얘는 어쨌든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이 삼성전자 사시면서도 원금 보장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벤치마크, 목표가 은행 이자인데 와가지고 넘어와서 혹시 좋다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막 흔들리고 특히 올 초에 사신 분들은 벌써 20% 마이너스이신 분도 계시고. 네, 벌써 마이너스니까. 허걱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분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사고 팔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주가는 안 좋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안 사셨으면 좋겠다. 사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제발 안 사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또 하나 그렇게 비교할 때도 종목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SK 하이닉스는 어떠냐? 그쵸. LG화학도 더 많이 오르던데. 카카오도 오르던데.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네네. 다음날 보니까 LG화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제 말 듣고 삼성전자 샀는데 LG화학을 샀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네. 자, 이런 분들은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내가 삼성전자를 샀으면 이런 얘기해요. 자식처럼 생각해라. 자식이 좀 못 날 수도 있고 잘 날 수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럼 꾸준하게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무슨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얘는 왜 그럴까 뭐 갑자기 뉴스에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런 일들은 지난 주식 역사상 매년 매달 매일 있어 온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단타를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봤어요. 삼성전자로 생활비를 벌겠다. 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아요. 제발 삼성전자 우리 모임에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다른 종목에 충분히 뭐 오락내락 하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면서 뭐 알아서 하시고 삼성전자는 진짜 바이 앤 홀드 이 종목을 내 평생의 주식으로 들어와서 평생 함께 가실 분들만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한 2배, 3배 올랐는데 이거 지금 한 9만 원,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지금도 살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네. 더 사면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한 10%, 20% 떨어져줘야. 네네. 아까 단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놀라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탄탄하게 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가가 그럼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건 사실 알 수는 없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미래가치를 생각하면서 뭐 10만원, 12만원, 20만원 얘기할 때 반도체 가격, 반도체 시장,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 가능성, 뭐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뭐 삼성전자를 불렀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단편적인 주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진짜 탄력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거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삼성전자의 뭐 시스템, 조직력 이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현금력. 현금 흐름이 많고 현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회사고 네. 또 우리나라의 돈이 일반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 부동자금들이 네. 삼성전자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기술력이나 뭐 시스템으로 회사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의 주가도 네네. 사실 기업들이 좋은 회사에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 결국 수년 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그 네네. 달러들이 우량 기업으로 몰려가서 네. 그 달러의 힘으로 주가를 올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네. 집값이 30평에 30억이에요. 네. 저기 외곽에 가면은 30평짜리가 3억도 안 해요. 네. 강남이 외곽에 있는 집보다 10배씩 좋진 않아요. 오히려 네. 외곽에 가면 집은 구조는 더 좋아. 그럴 수 있죠. 네, 신축 건물 이런 그렇죠. 강남에 갔더니 저기 무슨 뭐 파이프에서 물 새고 뭐 이런 집이 30억이야. 네. 근데 강남의 집값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남이 학군 좋고 교통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씩 비싼 이유는 네. 강남이 돈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한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뭐 9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네. 진짜 100만 원, 1000만 원을 가도 네. 누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뭐 삼성전자가 뭐 떨어지길 좀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떨어지길 바라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추가로 매수할 만한 자금이 항상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 만약에 처음부터 삼성전자에 몰빵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니까. 네. 아, 그런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한 네네. 번에 몰빵하지 않으시고 계속 네네. 자금의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고 아, 네. 그걸 통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물론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몰빵해서 한 방에 넣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네. 뭐 2회, 3회라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고 왜냐하면 몰빵을 하고 나면 사람의 심리가 네. 오르기만 바라게 돼. 그쵸, 그쵸. 근데 내가 3천만 원이 있는데 네. 1,500만 원 매수를 하고 1,500만 원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럼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떨어져도 더 사면 되니까 좋고, 그렇죠. 올라도 좋고. 그렇죠. 네. 오르면 1,500만 원이 오르는 것이고 네. 떨어지면 나머지 1,500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생각이 중립적이 되게 돼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주식의 시스템적인 기술적인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심리 중심으로 많이 봐요. 그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하려면 네.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항상 캐시를 들고 있어서 비상자금 이 돈은 투자 안 해도 돼요. 네. 만약에 기회가 안 오면 안 해도 된다. 아.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대표님 말 좀 들어보니까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 제일 좋게 보시는 게 뭐 기술력 이런 게 아니라 현금성이 좋다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현금이 많다는 거.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또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 더 추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그 기업의 경영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런 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네. 2018년도에 조선일보 기사에 그런 게 났어요. 네. 강남에 집 산 사람과 강북에 집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분석해 본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강북에 집 산 사람과 강남에 집 산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네. 강북에 집을 산 사람들은 네. 최소 20, 30% 많게는 40, 50%를 대출로 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빚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네. 그런데 강남의 한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네. 17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해에 집을 산 사람 중에서 대출로 산 사람이 빵. 그러니까 강남 집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거네요, 현금이. 그렇죠. 강남은 현금으로 사고 강북은 대출로 사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네. 대출로 산 사람들이 레버리지 효과가 더 좋아요. 네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예. 그러면 대출로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네. 그럼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금매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네. 근데 현금으로 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 이 자본주의 시대는 현금을 누가 더 갖고 있냐가 이 시대의 부익부 빈익분을 결정하는 이것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캐시플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도 하지만 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 정부 정책이 안 먹혀 들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네. 법과 돈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의 힘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도로. 네. 근데 돼야 안 돼요. 돈의 힘이 더 센 거죠. 그쵸. 법의 힘을 돈의 힘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돈이 법을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럴 그죠? 수 있네요.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도 이 보통주가 있고,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또 좋을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주, 우선주가 다 사실 동일한 삼성전자죠. 뭐 네. 다른 회사인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네. 그런데 이제 우선주는 의사결정권, 주총에 참여할 권한이 없고 투표권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냥 대신에 주가가 좀 쌉니다. 그러면 보통주가 지금 8만 원 정도인데 우선주는 한 7만 원 정도거든요. 네. 10에서 15%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같이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살 때 네. 보통주를 사면 12주밖에 못 샀는데 네. 우선주를 사면 7만 원이니까 14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내가 똑같이 100만 원 투자했고 수익률도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투자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주식에는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배당.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본다면 보통주나 우선주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네. 배당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배당은 네. 투자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당 1,000원씩 지급한다. 네. 라고 했을 때 12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12,000원의 배당을 받는 거지만 네. 14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4,000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선주가 더 좋네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우선주가 네. 훨씬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주는 그거예요. 네. 입은 닫고 돈 더 줄게. 네네. 자꾸 우리 회사 이렇게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면서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배당을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우선주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보통주를 사셔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당이 유리한 우선주를 사셔야 되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우선주. 네네. 배당이 유리한 삼성전자 우선주의 9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우리나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국인에게 네네. 뺏기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를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것이 이제 우선주 추천한 이유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우선주든 보통주든 뭐 둘 다 괜찮은 거죠? 네, 결론은 네. 다 똑같은 삼성전자니까. 근데 네. 이제 일부 네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일부 종목들 중에서 네네.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훨씬 주식수가 작고 네네. 시총이 작다 보니까 네. 뭐 대형 종목 중에서도 우선주가 몇십억밖에 안 되는 우선주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를 가지고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주가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일부 중형 종목들이 그런 것이고 네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지금 60조. 네. 현대차보다 더 큰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선주를 사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보니까, 연금 박사라고, 네. 연금 박사 뜻이 어떻게 됩니까? 연금에 대한 전문가. 아. 제가 사실 원래 주식 네. 전문가가 아니고, 아, 네네. 연금에 대한 전문가서 연금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네네. 하다 보니까 투자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는 아, 네네. 근데 또 책도 쓰셨잖아요. 네. 책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2권 냈는데, 네. 투자에 관련 책은 부의 진리. 아, 라는 네네. 책이고, 그 다음에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이 옛날에 냈는데, 네. 그 이번에 개정판으로 내가지고 연금 부자들. 아, 그러면 부의 진리가 네. 어떻게 될까요? 부의 진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의 진리. 네. 책을 보시면, 네. 부의 진리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가야 될 길은 삼성전자. 아, 네. 결국 삼성전자네요.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책을 쭉 읽다 보시면 책이 네. 이제 흐름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마지막 장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투자해서 부를 늘리기 네. 위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우량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서 그걸 네. 꾸준하게 투자해 가는 것이 이 사회에서 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진리이나 네네.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삼성전자를 들고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잖아요. 아.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30억, 40억 된다는들 그 네. 집을 들고 하늘나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진짜 부의 진리는 네. 돈을 잘 불려서 네. 잘 쓰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아. 80세,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를 고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쓰고 가는 것에 집중하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이제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린 돈을 네.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시리즈가 있는 거죠.
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대표님 되게 반전남이신 것 같아요. 반전. 왜냐면은요. 네. 아까 전에 삼성전자를 매일 한 주씩 사면 망한다라고 또 네. 하셨고, 또 자주 보니까. 네. 또 그리고 전국에는 삼성전자 없다라고 또 해주셔가지고, 야, 굉장히 대화가 다이나믹한, 네. 이렇게 밀당 이런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밀고 당기기. 사람을 되게 잘 다루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구독자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굉장히 재밌게, 네. 이렇게 완전 반전이 있게,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연금에 둔 효과가 있을까요? 연금 제도가